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한테 드렸던 함수 리턴 관련된 문제 풀어보면서 개념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을 리턴해주는 함수를 완성해달라 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함수를 이제 정의하고, 당연히 함수를 이제 실행하려면 함수를 정의를 먼저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 펑션 1이라는 함수가 실행되면 그 실행된 결과가 a라는 변수에 할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a는 10 쓰게 되면 10 플러스 20이라 해볼까요? 자, 10 플러스 20이라 하게 되면 30이라는 값이 a라는 변수에, 즉 a 변수에 들어가는 것처럼 펑션 1이라고 여러분들이 쓰게 되면 이 함수는 결국에는 실행인데, 함수가 실행이 되면 어떠한 결과값을 남기게 되는데 그 결과값을 a라는 변수에 두겠다, 그런 의미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게 뭐예요? 함수에 실행된 결과값은 무조건 뭐다? 리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턴을 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리턴을 시켜주면 이 함수는 뭘로 변신한다? 10으로 변신한다. 그죠? 10으로 변신하기 때문에 이때도 여기 펑션 1이라는 함수가 실행되면서 a라는 변수에 10을 남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면 당연히 실행된 결과값 리턴이기 때문에 리턴 10, 즉 b라는 변수에도 10이라는 값을 남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실행하면 어떻게 되냐면 확인했을 때 이런 식으로 10이 두 개가 나오죠. 자, 이렇게 했으면 잘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매개 변수 값을 그대로 리턴해주는 함수를 만들어 달라. 자, 제가 함수는 뭐 할 수 있다? 함수를 조금 더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자값을 넘겨서 함수에 들어있는 그 매개 변수 값을 조정하여서 그 함수가 딱딱해진 함수가 아니라 조금 더 유연해진 함수로서 우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뭘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함수 외부에서 넘겨준 인자값에 의해서. 자, 그래서 매개 변수를 받아주면 되는데, 자, 어떻게 받으면 돼요? df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인자값이 몇 개? 한 개이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num이라 쓸까요? 자, 그 다음에 요 값을 뭐 해주면 된다? 리턴 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리턴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넘겨준 인자값을 이 매개 변수가 받아서 그 매개 변수가 리턴을 통해서 해당 값을 반환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펑션2라는 녀석이 실행되었을 때 여기는 21을 넘기고 여기는 55를 넘겼기 때문에 그 리턴된 값이 뭐다? 20이랑 55가 된다. 자, 그렇다면 왜 매개 변수라 했어요? 함수 외부와 함수 내부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자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개 변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매개 변수는 값이 언제 정해진다? 함수 외부에서 여러분들이 넘긴 값에 의해서 그 매개 변수의 값이 정해진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펑션 2 했으니까 실행하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식으로 22하고 55라는 값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또 그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그 다음 문제는 뭐예요? 자, 이번에는 펑션 3라는 게 있네요. 그쵸? 펑션 3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10이라는 값을 넘겨주고 있는 상태죠. 자, 근데 문제를 잘 읽어보면 뭐예요? 매개 변수 값을 제곱해서 리턴해주는 함수를 이제 넘겨달라. 그러면 10을 제곱하면 100이고 5를 제곱하면 25기 때문에 그걸 제곱한 값을 여러분들이 넘겨주면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인자값을 한 개 넘겨주니까 당연히 매개 변수도 몇 개? 하나, 이런 식으로 받아줘야죠. 그러면 제곱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num 곱하기 제곱, 이게 제곱이라 했잖아요. 그죠?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이 num 곱하기 num 해도 제곱이랑 똑같은 거죠. 그죠? 이렇게 해도 제곱, 저렇게 해도 제곱,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제곱에 대한 값을 출력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100과 지금 25라는 값을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지금 보면 자, 한번 볼까요? 펑션 3가 num을 봤죠? 어디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펑션 1? 무슨 소리야?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어디서 지금 오타가 났는지.
여기 있네요. 제가 위에 거를 잘못 봤나 보네요. 자, 여튼 100과 25가 이렇게 잘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펑션 포드를 만들어줘야죠. 얘는 매개 변수를 더해서 리턴하는 거니까. 자, 매개 변수는 여러분들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매개 변수를 하나 썼으면 인자값이 하나, 매개 변수를 두 개 썼으면 인자값이 두 개, 매개 변수가 3개면 인자값이 3개, 이런 식으로 넘겨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매개 변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넘겨줘야 되는 인자값도 동일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올바른 함수가 실행되지 않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한다? df 펑션 그 다음에 리턴 해주면 되겠죠? 근데 매개 변수를 두 개를 받으니까 저는 그냥 a하고 b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턴 했을 때 어떻게? a 플러스 b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실행하게 되면 40과 70이라는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번에는 5칙 연산을 하는 함수를 구현해달라라는 건데, 지금 플러스라는 함수, 플러스 3 넘스라는 함수, 뭐 이런 식으로 함수가 실행이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함수를 정의하고 실행하게 되면 그 함수의 실행 결과값이 어디로 들어간다? 이 중괄호에 치환이 돼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플러스 했을 때 3과 5를 더해서 8이라는 결과를 받기를 원하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 df 플러스 소괄호 콜론 이런 식으로 써준다 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인자값이 두 개니까 매개 변수도 몇 개? 두 개 이런 식으로 넘겨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리턴해서 a 플러스 b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한번 만들었으면 실행을 해보세요. 정상적으로 내가 쓴 코드가 잘 들어가는지. 그러면 3 더하기 5는 8입니다 라고 지금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또 문제 풀어볼까요? 자, 이번에는 플러스 3 넘스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df 플러스 3 넘스 소괄호 그 다음에 인자값이 몇 개다? 하나, 둘, 세 개네요. 그죠? 그러면 세 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개 변수도 하나, 둘, 세 개 적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더해야 되니까 리턴 했을 때 요 세 개의 매개 변수를 어떻게 한다? 다 더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더해서 리턴 해주면 이 녀석은 뭐예요? 3 더하기 5 더하기 7은 15라는 결과를 보게 된다. 자, 마이너스도 어려울 게 아니죠, 이제. 자, 인자값 몇 개? 두 개니까 두 개 매개 변수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턴 했을 때 a-b 이런 식으로 써주면 끝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멀티플라이네요. 자, 얘는 어떻게 풀면 되는 거예요? 곱하기죠. 자, 곱하기도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 아니죠. 요 인자값 두 개 받아가지고 뭘 통해서? 매개 변수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두 개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도 손쉽게 여러분들이 출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드라는 게 있네요. 자, 파이썬에서 나머지를 구하는 공식과 몫을 구하는 이제 연산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면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은 뭐예요? 지금 4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래요. 그러면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있죠. 바로 퍼센트. 그래서 a 리턴 a 퍼센트 b 이렇게 써줘야죠. 자, 이렇게 써줘야지만 4를 3으로 나눈 나머지를 출력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행해보면 지금 뭐예요? 1이 잘 나오죠. 자, 그 다음은 뭐예요? 몫이래요. 근데 그냥 몫이 아니라 몫에 뭘 출력하고 있다? 정수 부분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나누기를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몫의 정수 부분을 출력하는 것과 그냥 일반 몫을 출력하는 방법이 있다 했죠. 자, 그러면 몫을 출력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된다? 인자값 두 개 받고 리턴해서 a 자, 슬래시를 두 개 써주면 이게 바로 뭐다? 나머지가 아니라 몫을 출력하는데 그 몫의 뭐예요? 정수 부분을 여러분들이 출력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div2네요. 자, 얘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인자값은 몇 개? 두 개 남겨주고 매개 변수 당연히 두 개 해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실행되면 이렇게 돼야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A, B 이런 식으로 써주면 이렇게 나오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턴 관련된 문제를 또 풀어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만 풀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보면 처음에 이 문제 보고 강사님 뭐 섭씨 온도를 뭐 화씨 온도로 도대체 어떻게 바꾸라는 말입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자, 저는 여러분들한테 섭씨 온도 구해라, 화씨 온도를 뭐 직접적으로 구해라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면 공식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러면 그 공식 그대로 쓰라는 거예요. 이 녀석이 화씨 온도를 구해주는 녀석이래요. 누구를? 섭씨 온도를 집어넣으면.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잘라내기 해서 복사해서 여기다 넣어주는 게 끝이라는 거죠. 대신에 이 섭씨 온도가 뭐예요? 여러분들 넘긴 10, 20, 30이 뭐죠? 섭씨 온도로 여기 C에 매개변수에 들어오니까 10, 20, 30이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 이제 10 넘겨주면 뭐예요? 10이 맞는 이제 결과를 보여주되고, 그 다음에 여기 20 넣으면 20에 맞는 결과를 보여주겠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각각 넘겨준 값에 의해서 화씨 온도를 보여줬으면 좋겠으니까 C라고 적어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50.0, 그 다음에 68.0, 86.8, 86.0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는 아니지만, 자, 얘는 어떻게 풀어요? 자, 정수 1000의 약수의 합이래요. 근데 여러분들 약수 구하는 공식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죠? 자, 약수를 우리가 보통 어떻게 구했죠? 어떤 수로, 그러니까 즉 넘겨받은 수를 뭘로 나눈다? 1로도 나눠보고 2로도 나눠보고 3으로 나눠봤을 때 그 녀석이 나눠 떨어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그 녀석이 해당 넘겨받은 숫자의 약수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어떤 거를 잘 못하겠어요. 그러면 제가 늘 뭘 하라 했죠? 반복문을 돌려서 확인이라도 하는 거예요. 내가 쓴 코드가 정말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while문 쓸 겁니다. while, 그 다음에 num이라 쓰고요. 프린트라고 해서 자, 여기서는 1000의 약수를 한번 출력을 해볼 건데, 자, 어떻게 만약에 너그를 num을 뭘로 나눴을 때 i로 나눴을 때 그게 나머지가 0이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1000의 약수잖아요. 프린트해서 i 값 출력해주면 되겠죠? 중요한 거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 자,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정말로 1000의 약수가 잘 나올지. 1000의 약수가 잘 나오네요. 그쵸? 근데 1000의 약수가 잘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이 녀석이 1000의 약수만 구하는 게 아니라 그 녀석의 합을 구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s라는 변수가 주어졌고, 그 s라는 변수에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담아주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더한 값. 이렇게. 자, 근데 어디 코드에서 뭔가 잘못됐는지 무한루프에 갇혔죠? 여기가 잘못됐죠? 제가 여기를 잘못 썼으니까 이렇게 써줘야죠. 자,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정수 1000의 약수의 합은 16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된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걸 먼저 하고, 할 수 있는 걸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차근차근 해결해라. 그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약수의 합은 이런 식으로 구한다. 결국에는 마지막에 S가 리턴돼서 끝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다.